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일찍 했고 결혼 6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23살 때 임신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부모님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해야 하는데 아이가 생겨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셨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어느 정도 제 결혼 생활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사람은 제대 후 복학을 했고 우리는 산악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동아리 회원 17명 중 여자는 딱 3명뿐, 다 남자 선후배들이었는데 그 중에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첫인상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귀한 여자 동아리 후배라면서 저를 엄청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아리 선배였던 전 남편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무척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만 다정하고 친절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동아리 여자들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다른 여자들한테까지 그렇게 친절한 거냐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저에게는 진심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상 잘 대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것 때문에 몇 번 다툼이 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 진심이 보이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오직 저만 바라보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답답한 듯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잘 몰라주고 그 사람을 오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이다 보니 제대로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후 그 사람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여자 선배, 후배, 동기들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요. 저와 아이보다는 여자들과의 약속과 대학원 공부가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시 돈벌이를 하지 않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의 간섭도 도가 지나치게 되더군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기르냐? 애엄마가 머리는 길러서 뭐 하냐? 애엄마가 살림에나 신경 쓰고 애나 잘 키우면 되지. 외모는 뭐하러 신경 쓰냐? 그 집에서 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냥 애엄마고 살림하는 여자이니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대주시고 시부모님의 지원 덕에 우리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하고 단둘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늦게까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짝을 맞춰서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같이 골프 친 여자들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남편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남편의 인스타그램에는 남편의 친구들과 여자 선후배들은 있었지만 저와 아이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긴 하지만 남편의 생활은 전혀 결혼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 끝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굴어서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아,
왜 그렇게 점점 얼굴도 몸매도 생각도 아줌마가 되어가는 거야? 너도 눈이 있으면 다른 여자들 좀 봐. 너처럼 이렇게 안 꾸미고 안 가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거의 하루 종일 아이랑 집에만 있고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머리 드라이만 해도 애엄마가 뭐하러 외모에는 신경 쓰냐고 하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돈으로 눈치 보여서 미용실에도 제대로 못 가.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걸 우리 엄마,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거야? 너 진짜 정 떨어진다. 관두자, 관둬! 이러니 내가 집에 조금이라도 있기 싫은 거야. 남편은 저하고 조금이라도 말다툼이 있는 날엔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외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더군요. 사는 게 지옥이라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이랑 둘이 있는 시간에는 저도 모르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고 있었고 저의 관심사는 온통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람이 미쳐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든지 바로잡든지 해야겠다 결심했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하고 아이를 잠시 친정에 맡긴 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살아야 할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당시 20대 초중반이었고 앞으로 곧 지옥 같은 날을 견디며 살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나 맛본 지옥은 그때까지 견뎌온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스라이팅과 자기 합리화로 제 영혼을 갉아먹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본격적으로 남편 뒤를 밟아보니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치더군요. 그로 인해 남편이 한 여자와 깊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 집을 우리 집보다 더 자주 들락거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7살이 많은 연상의 여자로 대학원 선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잠시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로 제 남편을 챙기고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밟다가 그 여자 집 현관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남편 반응은 가관이었지만 그 여자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뒤를 밟는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니 혜준 씨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누굴 만나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가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 그 뻔뻔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지인을 만나서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의 남편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남편도 자기 배우자에게 진절머리가 난 모양인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모두 폭로해버리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바람을 핀 당사자들이 그 상황이 편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바람 피우는 남자와 여자도 많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짓이고 못할 짓인지 아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했고 모든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아이만 키우며 직장도 없이 살아온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던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비록 이혼은 했지만 손자를 끔찍이도 아끼던 시부모님이 손자는 보고 살아야겠다며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벌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가게를 하나 내줄 테니 관심 있는 것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손자 얼굴 보여달라고 당부를 하시더군요. 두 가지 모두 제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핏줄인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혼한 후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건 막막했던 제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떤 가게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당시 유행했던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해보기로 했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도 받고 가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오직 일과 육아에만 매달린 저는 가게에 찾아오는 대학생 손님들을 보면서 나도 대학 공부를 끝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대학을 졸업했고 경영 쪽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어서 경영대학원도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경영하시는 한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처럼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한 것이 비슷해서인지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회사의 연구원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고 저 역시 가게와 학교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우리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다면 바쁜 일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시간을 쪼개서 2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고 우리는 친구 이상의 관계이지만 합치는 것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해야 할 일도 있고 잘 키워야 할 아이도 있으니 충분히 각자 생활에 충실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한 후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둘만의 미래를 계획하자 약속했죠. 이 남자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불안하지만 좋은 인연인 사람을 만나면 매 순간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남자가 저보고 그러더군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난 후 두 번 다시 여자를 만날 수는 없을 줄 알았다고요. 그동안 주변에서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사람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 거절했는데 만날 사람은 결국은 만나게 되는 모양이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혹시 무슨 계획 있어요? 없으면 우리 펜션에 놀러 갈래요? 펜션이요? 펜션에는 왜요? 다가오는 금요일이 당신 생일이잖아요. 금요일은 가족들과 보내야 할 테니 제가 양보하고 토요일 하루 시간을 내주면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다른 계획 없으면 토요일 아침에 같이 출발해요.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는 남자. 이런 사람이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설레고 행복하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적 없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내게 찾아온 복덩어리. 이 남자와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습니다.